안녕하세요. 여러분 들고 계신 종목을 재빨리 분석해 친절히 안방까지 전달해드리는 종목 킥 서비스 최은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황동석입니다. 예, 우리나라의 대표 가락인 아리랑이 드디어 유네스코 인류 무형유산에 등록이 됐다고 합니다. 네, 정말 의미 있는 일인데요. 네. 이제는 아리랑을 제대로 전승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고 또 외국인들에게 제대로 된 아리랑을 알릴 수 있는 틀도 마련해야겠습니다. 예, 이로써 우리나라는 총 15건의 인류 무형유산을 보유하게 됐는데요. 앞으로는 아리랑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문화유산 잘 간직하고 또 사랑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종목 킥 서비스 출발해보겠습니다. 네. 시황부터 간단히 봐드릴게요. 코스피가 강보합으로 출발한 이후로 장 오전장 중 1950선 회복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오름폭을 다소 줄인 상태입니다. 어제보다 2포인트 상승한 1949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6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해주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인데 오늘 프로그램 차익 매매 쪽에서 물량이 좀 강하게 나오고 있어서 기관, 개인 또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 물량도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네. 업종별로도 등락이 엇갈리는 모습,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움직임도 오늘 등락이 엇갈립니다. 어제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던 삼성전자가 오늘은 차익 실현 매물에 144만 1,000원 선에서 거래가 되는 모습입니다. 1% 가까이 조정이 나오고요. 반면에 현대차, 현대모비스, 기아차가 1% 이상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또 자동차 부품주도 일제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오늘 장 특징적인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코스닥 지수는 하락 전환이 됐죠. 현재 491포인트 선에서 500선 내준 상태가 진행이 되는데요. 네. 어제 급락했던 모바일, 인터넷 게임주들이 오늘 추가적으로 더 빠져서 네. 들고 계신 분들은 걱정이 참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에게 문의 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환율은요, 어제보다 1원 20전 상승한 1,082원 선에서 거래가 되네요. 네, 코스닥 엔터주도 급락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종목 킥 서비스는 두 가지 방법으로 참여 가능하십니다. 013-3366-0110번으로 매수하신 종목과 비중, 가격 궁금하신 점 보내실 수 있고요. 예. 02-3153-2613번으로 매수하신 종목도 함께 상담받고 있습니다. 또 LG U+TV에서도 서울경제TV, 특히 종목 퀵 서비스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부터 소개를 해드립니다. 플래네이 투자연구소의 황규섭 팀장 나오셨고요. 우진 투자 컨설팅 이성기 팀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도 역시 종목 킥 서비스 게임의 룰부터 간단히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종목 상담은 보다 많은 종목을 상담해드리기 위해서 한 종목당 100초의 시간이 주어지고요. 또 이제 12월이 시작이 됐습니다. 12월에 별점 왕 선발을 해야겠죠. 상담 받으시고 고맙다, 만족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무료 문자 번호 있잖아요. 013-3366-0110번으로 전문가 이름 적으시고 별표 모양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반고인 파리 미술전 관람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예.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네, 최근에 제가 광고 책 한 권은 생애를 다룬 책을 한 권 읽고 있는데요. 네. 그 책을 읽으니까 더 전시회 가고 싶더라고요. 예, 전시회 가고 싶으신 분들은 꼭 문자에 남겨주세요. 저희가 선발을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도 역시 전화를 받으면서 첫 번째 시청자부터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예, 전화 연결이 잘 안 되는 네. 것 같네요. 문자부터 좀 그럴까요? 볼까요? 예, 삼양 옵틱스부터 네. 해결을 해드리겠습니다. 삼양 옵틱스를 매수하신 분 1,010원에 비중이 100%신데요. 앞으로의 전망이 알고 싶다고 하시네요. 황기섭 팀장님. 네, 삼양 옵틱스 같은 경우에 이제 회사 소개부터 말씀을 드리면 CCTV용 렌즈를 좀 제작을 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출 비중이 한 50%가 넘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그 부분이 가장 좀 많은 비중을 좀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삼양 옵틱스 같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좀 이슈를 많이 받을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슈를 살펴보면 이제 뭐 국내 뭐 성범죄라든지 강력 범죄가 좀 많이 증가를 하면서 CCTV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기존의 CCTV는 이제 그런 부분에 좀 막혀 있었죠. 개인 사생활이 너무 침해가 된다. 더 좀 줄여야 되는 거 아니냐. 너무 많다. 뭐 이런 말들이 많았는데 강력 범죄들이 좀 발생을 많이 하게 되면서 그런 부분이 다시 한번 주목받아서 그로 인해 좀 주가가 좀 상승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이거 실적으로 본다면 상승 탄력이 좀 둔화될 수밖에 없겠는데요. 차트 보면서 가격 대응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근데 시가총액 자체가 좀 너무 크지 않고 작은 소형주께이기 때문에 비중 자체가 100%이라는 거는 일단 좀 비중을 좀 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1,010원대이시면 아무래도 급등하는
문자 상담이라서 정확한 뭐 매수 시점을 알 수는 없지만 9월 달이라든지 아니면 지난 이틀 전에 좀 급등을 할 때 좀 잡으셨던 것 같은데 차트상으로 본다면 뭐 1010원은 충분히 돌파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비중 조절은 좀 필수적으로 좀 필요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비중을 줄이신다면 지금 가격대에서 줄이시지 마시고 오늘 종가 기준으로 950원을 깨지 않는다면 매수가 근처에서 아니면 매수가보다 조금 올라갔을 때 비중을 한 50% 줄이시고 나머지 비중도 결론적으로 한 30%까지 줄여나가는 것이 어떨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삼양 옵틱스를 100% 들고 계시다고요. 매수가 네. 왔을 때 그때 비중 절반 이상으로 줄이셔야겠습니다. 네. 예. 현재 코스닥 지수는 491선, 뭐 1% 가까이 하락하고 있는데요. 예. 네, 다음 종목 이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쌍방울입니다. 1270원의 비중이 10%인데요. 문자도 함께 들어왔습니다. 7469번님께서 예. 1220원에 20%. 대응 전략 세워주시죠. 이렇게 하시는데요. 네. 지금 쌍방울 같은 경우가 오늘장에서도 좀 급락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오늘 코스닥 시장이 좀 상대적으로 좀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일단 보게 되면 최근에 들어서 뭐 게임주라든지 아니면 결제주 이런 것들이 워낙에 좀 많이 고평가가 돼 있던 상태였기 때문에 그런 여파로 일단 동반적으로 하락한다는 점을 우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쌍방울이라는 기업은 뭐 잘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네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매출을 올리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 네이라는 것이 물론 최근에 들어서 그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18도 정도의 실내 온도를 유지하게 돼 있고요. 네. 일반 대기업 정도는 20도로 지금 낮춥니다. 그만큼 에너지 절감이라는 부분들이 계속해서 대두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네일을 안 입었던 사람들이 오히려 그런 네일을 사면서 일단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실적이 조금씩 개선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공략해서 대표적인 상품이죠. 일본의 유니클로 같은 경우도 이번에 히트텍을 출시하게 되면서 그런 부분들에서 매출을 올렸고요. 그러니까 시장이 조금이나마 그런 정부의 규제로 인해서 커진 건 맞습니다만 그만큼 진입하는 업체들도 상대적으로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매출이 성장하는 폭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이전에 올라갔었던 고점 부분을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돌파해서 우상향을 그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로 구간에서는 일단은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짧게 손절가를 제가 1,100원 선 정도로 좀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네. 목표 주가는 박스권 상단이라고 볼 수 있는 1,300원 정도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쌍방울 매수하신 분들 손절가 1,100원, 목표가는 1,300원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앞서서 전화 연결을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됐었죠? 다시 한번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예, 오래 기다리셨어요.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대주산업이요. 대주산업이요. 예, 얼마에 몇 퍼센트 들고 계십니까? 1,026원에 50% 정도요. 1,026원. 50%요. 예, 언제쯤 매수하셨어요? 매수한 거는 조금 오래됐는데, 예. 한 2달 조금 안 된 것 같고요. 예. 네. 그 중간에 이렇게 단가를 계속 조금씩 더 구입을 해서 낮췄어요. 아, 그러신 거예요? 비중이 그래서 50%가 되셨고요. 예. 맞아요. 시청자님 들리시나요? 네, 들려요. 예,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십니까? 우선은 그 다른 원래 구입하고 싶었던 종목을 기다리다가 아, 예. 네. 네, 이제 잠깐 이 회사의 어떤 다른 좋은 정보를 알고 들어가는 게 아니다 보니까 아, 예. 네, 우선은 매도 타이밍을 알고 싶어요. 아, 그러세요? 어제 장에서 하한가까지 내려갔어서 걱정을 하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네. 지금 바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전화 끊고 잘 들어보십시오. 네. 예. 네. 대주산업이고요. 의도치 않게 어떻게 들어갔다가 물리신 것 같아요. 네. 예. 좀 안타까운데요. 대주산업 일단 회사 내용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주산업 하면 시장에 알려져 있기로는 그동안 이런 부분이 많았습니다. 뭐 세종시 테마라든지 국가에서 진행을 하는 나라에서 진행을 하는 뭐 사회 인프라 구축 사업에 지금 모두 좀 엮이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회사가 그쪽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워낙에 좀 굴뚝 기업이고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산 가치가 좀 높은데 그래서 그 부동산들이 여기저기 엮이다 보니까 그런 테마에 좀 타서 그런 테마주로 좀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대주산업이 애초에 영위하고 있는 사업 부분을 한번 살펴보시면
100% 지금 배합 사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냥 배합 사료를 만들고 있는데 이 본업이 지금 전방 산업이 어떻냐라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자면 전방 산업이 지금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곡물 가격이 계속 상승을 했기 때문인데요. 배합 사료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뭐 원료를 조달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에서 곡물을 수입해서 그걸 이제 원료로 해서 배합 사료를 만드는 것인데 곡물 가격이 계속 상승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원가에 대한 부담이 있을 거고 그로 인해서 실적이 좀 악화된 모습입니다. 실적 자체 부분을 한번 살펴보신다면 계속 지금 적자로 영업이익 자체는 적자로 나가고 있고 당기순이익만 좀 약간의 흑자로 하고 있지만 그 부분도 지금 상당폭 좀 축소가 많이 된 상태입니다. 이렇게 테마주로 접근한다는 것이 좀 상당히 위험한데요. 게다가 또 이번에 주목을 받았던 것은 세종시였죠. 세종시 테마로 해서 올라갔는데 대통령이라는 것 자체가 누가 될지도 모르고 세종시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또 세종시가 정말로 이렇게 개발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회사에 뭐 부동산을 매입을 한다든지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 뭐 건물이 들어오든지 인프라가 구축이 된다든지 그건 아무도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테마로 접근하시는 건 좀 위험성이 따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지금 뭐 흔히 동전주라고 부르죠. 1,000원 아래로 내려가서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720원 정도까지 떨어진 모습인데 하방 지지선이 없습니다. 예전에 뭐 급등했던 가격 전까지 따져본다면 660원 아래 지금 650원까지 내려가기 때문에 하방 지지력이 아예 없다고 판단이 되고 차트상으로 봐도 지금 잘라내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내일이라도 테마주의 특성상 급반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기계적으로 좀 매도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좀 비중을 줄이시기 좀 힘드시겠지만 손해가 많으셔서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뭐 50%시니까 하루에 한 10%씩 줄여나간다 아니면 하루에 한 5%씩 줄여나간다 해서 좀 줄여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대선 테마주 엮인 거는 다른 모든 대선 테마주도 마찬가지겠지만 이제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죠. 거의 끝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주사는 좀 마음이 아프시더라도 반등 나올 때마다 조금씩 정리를 하시거나 아니면 기계적으로 좀 축소하실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힘드시겠지만 조금씩이라도 줄여가는 게 맞겠다는 의견이시고요. 네. 큰 폭의 반등을 기대하기는 어렵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목표가를 정해주신 게 아니거든요. 참고를 해보십시오. 저희가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전화 연결해드릴게요. 네. 예. 이번 종목은 LG전자입니다. 오늘 장에서 2%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후에 과징금 소식 때문에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엊그제 매수하셨는데요. 74,900원에 비중이 100%를 하시네요. 네, 꼭 결정하고 들어갔을 때 이렇게 갑자기 급락하면 네. 마음이 항상 아픈데요. 그나마 오늘 다행인 거는 LG전자가 그래도 낙폭을 상당히 많이 줄이면서 양봉을 키면서 지금 그래도 반등세를 어느 정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첫 번째로 그러니까 과징금 문제 얘기가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과징금 같은 경우는 일회성 비용이라고 우리가 보통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인해서 과징금이 나가기 때문에 일단은 기업의 가치, 그런 어떤 수익 자체를 누적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반응을 하게 되고요. 그런 것들은 뭐 우리도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언제 이 회사가 어느 부분에 있어서 가격에 대한 그 담합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과징금을 받을지 아무도 모르는 거고, 정작 중요한 것은 LG전자가 실제적으로 이익이 성장하고 있고 옛날의 가치 자체를 찾아갈 수 있느냐가 이제 쟁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작년을 기준으로 해서 이 LG전자 같은 경우는 주당 현금 흐름이 플러스로 전환되고 있고요. 그 성장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에 일단은 안도감은 충분히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네. 향후에 중요한 것은 그렇죠. 지금 과징금 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LG전자가 최근에 들어서 옵티머스 G라든지 옵티머스 B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장 반응을 굉장히 잘 얻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더 좀 이렇게 기업이 발전할 수 있게 어떤 제품들을 내놓는가, 그런 것들에 좀 더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일회성이기 때문에 크게 우려하실 건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 지금 수준에서는 일단은 보유 관점이라고 일단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향후에 LG전자가 어떻게 해 나가는지 그것들을 면밀히 살피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수준에서는 일단은 목표 주가는 8만 원 선 정도로 예. 너무 미래 가치를 높게 잡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8만 원 선 정도로 목표 주가를 잡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역시나 급락의 여지도 있기 때문에 7만 원 선을 손절가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LG전자 큰 걱정하지 마시고요. 목표가 8만원, 손절가 7만원 라인 제시해 주셨습니다. 예, 오늘 빠지는 게 과징금 얘기 때문이 아니라 그간 좀 많이 올랐었으니까 네.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거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LG전자 봤고요. 네. 이번에 한진해운 볼 텐데요. 한진해운을 매수하고 싶다 문의 주신 분 계시는데 이분 거 풀어드릴게요. 네. 한진해운을 매수하고 싶은데 얼마쯤 사보면 좋을까요? 이렇게 쓰셨습니다. 예. 네, 한진해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진해운 뭐 다들 아시다시피 운송주의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업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물동량은 지금 경기에 좀 하강으로 인해서 좀 물동량 자체가 좀 감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컨테이너 사업이라든지 운반 사업 자체가 좀
상당히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해운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 더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데요. 뭐 조선주와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지금 뭐 신저가를 갱신을 하다가 이제 뭐 9,300원 선에서 좀 반등을 해서 지금 11,000원을 좀 넘어선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반등한 이유를 한번 살펴보자면 그동안 이렇게 내려올 때는 각 증권사에서 뭐 목표가를 하향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전방 시장이 좀 악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급반등한 이유를 이렇게 반등이 나온 이유를 살펴보시게 된다면 운임비의 상승과 뭐 앞으로 좀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꼭 이것 자체가 아니라 지금 뭐 업황이 좋든 안 좋든 철강주를 제외하고는 거의 코스피 시장에서 모든 종목들이 좀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 드라이브에서 그냥 같이 연장선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가장 안 좋은 것은 한진해운이라고 더 해운 운송주라고 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내년을 볼 때는 실적을 가셔야 되는 거 확인하시고 1분기 실적이 정말 어떻게 나아지느냐 그리고 BDI 지수 확인하시고 들어가시는 것이 맞다고 판단이 되고요. 꼭 매수를 하신다면 코스피 시장과 한번 같이 보시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코스피 시장이 지금 이대로 대형주 상태로 연말까지 간다면 물론 이렇게 거기서 급하게 드라이브 걸고 나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굳이 매수를 하시겠다면 매수라는 거 추천을 드리진 않습니다만 네. 굳이 매수를 하시겠다면 10,000원 근처까지 한번 밀렸을 때 매수를 한번 해보시고요. 개인적으로는 뭐 해운주보다는 뭐 기존의 IT라든지 자동차 쪽으로 더 매수를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최근에 장 흐름이 낙폭과대 대형주들이 움직이는 장이거든요. 그래서 한진해운도 오늘장 4.5% 급등이 나오는 것 같기는 네. 한데 지금 바로 사지는 마시고요. 조금 더 기다려 보십시오. 네, 예. 이번 종목 참 많이 해드린 종목인데요. 다날입니다. 매수가 17,500원에 비중이 15%. 연일 하락하면서 만원 선이 위협받고 있는데요. 최근 네. 추세가 꺾인 건가요? 네, 일단 다날 같은 경우는 뭐 굉장히 많이 지금 매도세도 나오고 있고요. 추세 자체로는 일단은 첫 번째로는 뭐 꺾였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동안 뭐 게임주들 이렇게 상승하고 모바일 시장이 워낙 커진다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사실상 주가 자체가 이제 고평가된 측면들은 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 뭐냐면 이게 다날 같은 경우 많이 아실 겁니다. 어디 인터넷에서 뭐 결제하게 됐을 때는 다날 뭐 결제 금액 얼마 이렇게 오죠. 이제 그런 시스템을 영위하고 있고요. 거기서 이제 수수료를 말 그대로 수수료로 매출액을 올리는 기업인데 스마트폰이 생겨났다고 해서 이 회사가 만약에 급격하게 매출이 늘어났다고 한다면 사실상 그 주가는 정당화될 수가 있지만 그 전에 있어서 그냥 꾸준히 시장 지배력을 늘려가고 있을 뿐이지 스마트폰으로 인해서 다날이 매출이 폭발적이다거나 그런 것들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도 이제 매출액 추이나 뭐 영업이익 추이 이런 것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마트폰하고 그 이전에 있었던 피처폰 시장 때랑 그렇게 매출액이 폭발적으로 일어나진 않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그 모바일 게임주들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매출액이 큰 폭으로 늘어나고 이익도 증가했지만 이 결제주들은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오히려 좀 이렇게 시장을 왜곡되게 만들었고요. 그런 것들이 올라간 것들이 다시 한번 좀 이렇게 기대감들이 사라지게 되면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주가 하락은 더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는 반등 시에 매도 의견 아니면 지금 현재에서 분할 축소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손절가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짧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0,000원 선 제시를 해드리겠고 목표 주가는 12,000원 선으로 역시나 단기적 반등만 노리는 전략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다날 반등 시 매도하셔야겠습니다. 목표가 12,000원, 손절가 만원입니다. 예, 문자로 들어온 종목 중에서 네. 이노와이어 볼 텐데요. 네. 휴대전화 뒷번호 2363님께서 이노와이어 주셨죠. 매수가가 24,254원입니다. 추가 매수를 좀 하신 것 같고 비중이 30%신데요. 목표가 손절가 알려달라고 하시네요. 낙폭이 좀 크죠. 네, 예. 이노와이어 일단 회사 내용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노와이어 같은 경우에는 LTE 계측 장비를 만드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난해 그리고 그러니까 작년과 올해 초까지는 이제 LTE 시장의 투자로 인해서 많이 좀 각광을 받았던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측 장비라는 것은 이제 LTE 휴대폰이 보급이 되면서 그 부분에 이제 트래픽이라든지 성능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지를 하기 위해 검사를 하기 위해 지금 사용하는 장비인데요. 우리나라 뭐 휴대폰 제조사인 뭐 삼성이나 LG를 비롯하여 뭐 일본이나 미국까지 이렇게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노와이어 주가가 왜 이렇게 그럼 회사 자체가 좋은데 왜 이렇게 주가가 내려갔냐를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3분기의 실적이 너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좀 어닝 쇼크라고 부를 정도로 그냥 3분의 1 토막 정도밖에 3분의 1 정도밖에 나지 않았고요. 그런 부분에 의해서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실적이 안 나오느냐를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지금까지 LTE 시장은 국내 시장이 가장 컸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시장은 이제 거의
투자가 마무리되는 단계죠. 통신사에서도 이제 마케팅 비용이라든지 그런 거 이제 뽑아낼 수 있다. 투자 비용을 내년부터 뽑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안 좋은 것은 이노와이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측 장비에서 계속 사용을 하려면 그쪽으로 계속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뭐 그 장비가 소모성도 아니고 계속 사용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실적이 좀 꺾이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노와이어가 앞으로 성장을 하겠다 한다면 이제 신흥 시장이겠죠. LTE가 이제 개화를 하는 최신 시장, 지금 뭐 기존에 진출해 있는 일본이나 미국 시장 말고 개화하는 뭐 인도라든지 동남아 시장이라든지 중국 시장 이런 부분에 좀 진출을 해야 되는데 그쪽 부분이 아직까지 가시화되진 않았다는 점을 좀 약점으로 들 수 있겠습니다. 목표가 선저가를 말씀드리면 목표가는 일단 2만 원 선까지밖에 당분간 단기적으로는 올라가지 못할 것 같고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해외 수출 부분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손절가는 15,000원 정도로 짧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목표가는 높고 손절가는 다소 짧아서 좀 아쉽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이노와이어 그래도 한 2만 원 선까지는 조금 더 기다려 보십시오. 네, CJ 대한통운을 10만 6천 원의 비중 20%인데요. 예. 언제 매수하셨을까요? 최근에 매수하셨다면 지난주 같은데요. 네, 일단 CJ 대한통운 같은 경우는 뭐 아시다시피 이제 택배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 택배 사업 자체가 사실상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매출 비중 자체에서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물류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물류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거점 수가 얼마가 되느냐입니다. 그거에 따라서 영업이익률 차이가 나는데, CJ 대한통운하고 이제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뭐 현대로템이라든지 아니면 현대로템이 아니죠. 현대택배라든지 아니면은 그 외에 다른 뭐 한진택배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말 그대로 경쟁사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영업이익률이 대한통운 같은 경우는 약 5% 정도 됩니다. 근데 물론 낮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 기준을 뭐 건설업이라든지 제조업과 기준으로 보게 되면 약 15%대의 영업이익률이고요. 나머지, 그러니까 택배 경쟁사들은 어느 정도 되냐면 2에서 3%밖에 안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거점수 차이에서 나오는 거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대한통운 같은 경우는 어떤 일들을 주로 하냐면 물류 운송을 전반적으로 담당하는데 우리나라에서 무슨 행사가 있다. 뭐 예를 들어서 최근에 있었던 뭐 여수 엑스포 행사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을 때는 대한통운이 국가에서 전담하는 물류 사업자로서 그런 것들을 전부 다 담당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죠. 굉장히 그 CJ에 편입되고 나서 대한통운 자체가 편입되고 나서 재무 구조가 좋아지고 현금성 자산이 많아져서 그걸 가지고 뭘 하고 있냐면 이 동남아시아 지역에 거점을 마련하기 위해서 인수합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좋고요. 이제 택배 부분 쪽으로 돌아가서 보게 되면 외국계 회사들이 택배를 우리나라 못 들어오는 이유가 이 대한통운의 그 택배 가격이 상대적으로 엄청 쌉니다. 그래서 네. 동남아시아 진출했을 때도 가격 경쟁력이 있어서 외국계 회사들에게 질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보유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손절가는 10만 원 선 제시해 드리겠고 목표 주가는 조금 높습니다. 13만 원 선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CJ 대한통운 목표가 13만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예, 오늘 문자 많이 들어오는데요. 네. 조금 더 속도를 내볼게요. 이번에 볼 종목은 코스맥스인데요. 코스맥스, 에브CNC 오늘 화장품 관련주들이 일제히 급락입니다. 어제도 네. 그랬었고 왜 이렇게 빠지는 건지 모르겠고요. 47,800원에 코스맥스를 20% 가지고 계신데 매도를 해야 되는 건지 알고 싶다고 하십니다. 2805님께서 이분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왜 이렇게 빠지는지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네, 예. 뭐 전일장에서는 뭐 게임주가 좀 약세를 많이 보였고 오늘 시장에서 이제 화장품주나 뭐 엔터주가 좀 문매를 맞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실적 시즌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한번 살펴보시면 그나마 지금 실적 시즌 좀 제가 항상 말씀드린 좀 잔인한 실적 시즌이라고 표현을 드렸는데 그 부분이 끝나고 나서 그나마 버텼던 종목이 화장품 종목이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비중이 지금 뭐 그렇게 높지 않으시니까 20%니까 좀 꾸준히 가져가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늘 같은 매도 같은 경우는 이제 기관의 매도세가 지금 많이 강해지고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어차피 차익 실현 물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 상황이 코스닥 시장을 좀 꽂고 하방으로 좀 잡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에 대한 지금 매도가 좀 많이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코스맥스 뭐 다들 아시다시피 중국 시장의 성장과 함께 꾸준히 뭐 웨이블 시렌시라든지 한국콜마와 함께 꾸준히 상승했던 기업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당분간 뭐 실적이 너무 안 나오거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중국 증시도 지금 급반등을 해야죠. 2000포인트를 깨고 내려간 다음에 중국 증시가 어제장 같은 경우에 2.2% 정도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중국 증시가 이렇게 상승을 한다면 중국 증시가 상승을 했을 때 가장 큰 수혜를 보는 업종은 화학업종과 기계업
업종, 그리고 또 한 가지 중국 내수 업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내수 소비를 많이 진작을 한다고 하고, 그러니까 소득의 재분배가 좀 일어난다는 관점에서 봤을 때 화장품주는 아직까지 좀 영향력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실적이 앞으로도 가시화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당분간 이렇게 중장기적으로 들고 가시는 게 아니라 짧게 가지고 가신다면 한 37,000원 정도 손절가 정해드리고요. 목표가로는 정고점 충분히 뚫을 수 있으니까 꾸준히 좀 엉덩이 무겁게 해서 들고 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황기석 팀장님, 이분뿐만이 아니라 에이블 CNC 오늘 문의하신 분도 계셨어요. 네, 네. 비중만 적으셨었는데 네. 이분도 그냥 들고 가면 되겠습니까? 근데 화장품 업종 전반으로 생각을 해서 뭐 예. 중국의 내수 소비가 좀 활성화된다면 전반적으로 다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늘의 뭐 이렇게 하락에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코스맥스 에이블 CNC 함께 봐드렸고요. 에이블 CNC 문의하신 4233님 역시 오늘 당장 매도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저는 시청자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여보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아, 예, 반갑습니다. 예. 네, 어떤 종목 들고 계세요? 손오공이요. 손오공이요. 네.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4,300원에 30%요. 4,300원에 30%요. 네. 언제쯤 매수하셨어요? 한 2달 정도 됐어요. 아. 2달 전에 예. 매수하셨고요. 네.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현재 3,3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데요. 이게 네. 4분기 실적이 그래도 네. 제일 낮잖아요. 네. 네, 그래서 4분기까지 들고 가면 네. 예. 수익 좀 날 수 있을까 하고요. 손절도 네. 고려하세요? 만약에 손절하라면 하기는 해야죠. 아, 예.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먼저 유기내 자문위원단 의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예. 네. 네, 함께 보시면 보유 의견이 많습니다. 대응 전략, 지금 시점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성규 팀장님, 손오공 매수가 4,300원에 비중이 30%를 하시네요. 예, 얘기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손오공을 그 매수한 포인트가 그러면 연말 그 관련해서 매출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 점에 대해서 이제 포인트를 두신 건가요? 네, 그것 때문에 매수하게 된 거예요. 네. 사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연말 되면 뭐 이 회사 손오공이라는 회사는 대부분 그 왕구나 뭐 아니면 게임 같은 거를 유통하는 회사죠.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연말에 돼가지고 뭐 크리스마스라든지 그래서 아이들이 뭐 용돈을 받으면 그 왕구도 사고 뭐 게임도 사고 뭐 그렇게 하면서 매출이 나오는데요. 네. 이 손오공이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우리가 그 제조업에서 이렇게 봤을 때는 유통업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제조를 하는 업체는 아니죠. 정확히 말하면 손오공이 뭐 왕구를 직접 만든다거나 아니면 게임을 직접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백화점 같이 다른 회사들이 만든 제조업체들이 만든 거를 유통을 시켜주는 회사죠. 그러다 네. 보니까 어떤 게 있냐면 이런 업체들은 대부분 영업이익률이 낮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파는 게 아니고 남이 만든 거를 갖고 와서 팔아주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영업이익률은 낮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백화점들 보게 되면 백화점들은 워낙 시장 지배력이 크기 때문에 말 그대로 납품하는 업체들 입장에서는 백화점들이 갑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수수료를 얼마 내놔라 그러면 맘대로 조절할 수 있는데 이 유통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손오공이 가지고 있는 그 시장 지배력이나 파워 자체는 상당히 좀 낮아요. 그러니까 유통을 해주는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가격을 크게 부르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연말 시즌 딱 그때만 빼고는 대부분이 적자로 그렇게 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사실상 이익도 그렇게 크게 늘어나지도 않고 말 그대로 비용은 나가고 점점점 기업 가치를 갉아먹는 구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단기적으로 포인트를 잡으신 건 맞습니다. 잡으신 거기 때문에 저도 그에 맞춰서만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네. 최근에 들어서 차트상에서 이제 보게 되면 3,070원 선을 어느 정도 지지를 한 거는 맞습니다. 연말이라는 그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지지하고 올라가게 되는데 사실상 여기서 어느 정도 탄력이 나오기 위해서는 최소 어느 부분을 지지해 줘야 되냐면 그냥 기술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아무리 못하더라도 3,200원 선 정도는 지지를 해줘야 돼요. 거기를 이탈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연말 랠리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기대감을 안 가진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어차피 장기로 끌고 가실 거 아니기 때문에 3,200원 선을 반드시 손절가로 좀 대응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네. 연말 실적이 있기 때문에 저도 그런 것들을 기대하게 되면서 정고점을 사실상 넘기는 이 실적 가지고는 넘기는 좀 힘들어 보입니다. 그래서 최대 목표 주가는 약 3,700원 선 정도로 정해드리지만 그래도 한 3,500원 정도 왔을 때는 그 위부터는 분할 매도하면서 물량을 축소해서 3,700원까지 최종 목표가로 정해드리겠습니다. 3,500원서부터 3,700원까지 분할 매도 구간으로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네, 조금 아쉽지만 매수가 근처까지 못 올라오지만
네. 네, 목표 주가 3,500원에서 3,700원 선 이번 주에 한번 좀 올라온다면 분할 매도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예, 고려해 볼게요. 예. 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또 예, 연락드릴게요. 수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판단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리라 네. 생각이 되고요. 다음 종목 보기에 앞서서 화장품주를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하나 질문 더 드릴게요. 한국콜마 홀딩스라고, 한국콜마도 오늘 급락 나오잖아요. 네. 한국콜마 홀딩스 들고 계신 분이 이 종목 오늘 어떻게 해야 되냐고 같이 또 들고 가면 되겠습니까? 한국콜마 홀딩스 같은 경우에 약간 좀 문제가 있는데요. 아, 그래요? 다른 문제가 어떤 거냐면 이제 분할하고 난 다음에 예. 너무 급등했던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의 차익 실현이 다른 부분보다 좀 많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현재 가격이 지금 17,000원에 사셨다고요? 아, 하셨는데. 지금 현재 가격이 15,200원이네요. 그럼 지금 중장기로 들고 가신다면 예. 괜찮지만 단기적으로는 다른 종목에 비해서 크게 하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물량을 한번 조심하시고 접근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국콜마 홀딩스 봤고요. 지금 네. 이제 드릴 종목은 성진지오텍인데요. 이 종목을 오랜만에 또 매수하고 싶다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아마도 오랜 기간 지켜보다가 이 정도면 많이 빠진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네, 예. 성진지오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성진지오텍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나라 대표적인 플랜트와 담수화 설비에 장비를 좀 제공을 하고 그런 것들 사업들을 좀 진행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회사 사업성 자체는 지금까지 뭐 좋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좀 주가도 상당히 좀 많이 하락한 상황이고요. 아시다시피 뭐 업황 자체가 좋지 않았고 글로벌 경기가 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좀 많이 떨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좀 급등이 있었죠. 몇 달 전에 좀 저점 대비해서 한 15,000원대까지 상승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포스코와의 좀 합병설이 좀 돌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 그 부분들이 좀 해소가 되면서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회사 자체가 이제 지금 시장에서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 이제 플랜트들이 좀 많이 건설이 될 것이고 중동이라든지 인도양 플랜트들이 많이 건설이 되면 아무래도 수혜를 받을 것이라는 말들이 많지만 저는 이게 개인적인 투자 성향이 모든 걸 좀 실적이 가시화되고 난 다음에 조금 덜 먹더라도 그런 쪽으로 가고 선취면은 좀 너무 이렇게 서두르지 말자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예. 지금 뭐 매수를 하시는 거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한 차트상 모습을 보더라도 좀 바닥을 찍고 다시 한번 올라가라는 상승 시점에서 10,000원대에서 다시 밀려서 지금 9,000원, 800원 후반까지 좀 밀리는 모습인데요. 좀 이렇게 확실하게 밀려서 예전 저점이 뭐 9,200원을 깨고 내려간다. 그때쯤 되면 이제 분할로 매수를 하셔도 좋은데 지금 상황에서 이 박스권을 돌파하기에는 특히나 이런 이슈로 인해서 올랐던 박스권을 돌파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 딱 정해드리면 한 9,000원 선 초반대까지 밀린다면 매수 한번 고려해 보시고요. 지금 상황에서 매수를 하신다면 짧게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원 선이 조금 넘어서 또 다시 밀린다면 다시 한번 좀 수익 실현하고 나오시고 또 밑에서 잡고 이런 트레이닝 전략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예, 성진지오텍 지금 당장 매수는 아니라는 의견 나왔네요. 네, CJ 대한통운 상담해드렸는데 문자 감사하다고 문자가 또 왔고요. 항상 건강하라고 이렇게 문자가 왔습니다. 이성규 팀장님 살이 너무 많이 빠지셨어요. 다이어트 중입니다. 남자 느낌은 언제까지 하시는 훨씬 거예요? 나는데요. 여자들은 평생 하는데. 네. 저도 평생 하려고요. 같이 할까요? 네. 45kg를 위해서 다이어트 하시는 45kg 걸로. 연예인 몸매를 위해서. 제 몸무게인데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45 안 되시지 않나요? 예, 40kg 안 되죠, 저는. 그렇죠. 네,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다음 예. 종목은 우리산업입니다. 매수가 3,700원에 비중이 25%. 오르는 추세라서 추가 매수를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문의하셨는데요. 예. 네, 우리 산업 같은 경우는 이제 공조 시스템을, 공조 그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입니다. 이제 네. 공조가 뭐냐면, 쉽게 말해서 그 히터라든지 자동차에 들어가는 에어컨, 그 공기 시스템을 이제 공조라고 하고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그 공조에서는 누가 있냐면, 이제 한라공조가 있고, 그 다음에 두산공조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대표적으로 다 납품을 하는데, 이 공조 시스템은 사실상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에 뭐 연비 문제 많이 나오는데요. 연비에 있어서 사실상 그러니까 어떤 연료가 산화가 될 때 그런 부분에서 중요한 것이 이 공조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연료 산화가 제대로 안 돼서 불완전 연소가 되면서 연비도 안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연비 향상을 위해서는 이 공조 시스템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일단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전망들이 역시나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역시나 경기가 안 좋고 매출이 덜 나오다 보니까 우리 산업 자체도 주가가 떨어지는 거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태로서는 물론 저평가라고 이렇게 보고 있지만 이 공조 시스템 자체는 일종의 말하면 그 세계적인 공조 회사죠. 비스티온이 일단은 잡고 있고요. 비스티온의 자회사가 한라공조인데 한라공조 그 이슈가 또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슈가 좀 부딪히고 있다는 점이 최근에 주가 하락을 더 이끌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최근에 반등하는 모습은 보이지만 또 한 가지 안 좋은 게 나왔죠. 그러니까
가치 투자라고 불리는 그런 한국밸류 자산운용이 네. 지분을 다 줄여버렸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물론 제 판단으로는 굉장히 좋다라고 보고 있지만 예. 또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또 있을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들에서 좀 경계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하지만 그냥 기업상으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로서는 문제는 크게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목표 주가는 최근에 어느 정도 지지선이 무너졌었던 급격히 무너졌었던 3,900원 선을 목표 주가로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는 역시나 이 부분들 한 3,350원 선을 지지를 해주고 떨어지더라도 지지를 해주고 주어야만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올 수 있다 해서 3,350원 선을 손절가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산업 목표가 3,900원, 손절가 3,350원입니다. 예, S에너지가 오늘장 7.5% 네. 급등을 했다가 지금 상승폭을 좀 줄였는데요. 이 종목 들고 계신 분 문의가 들어와 있습니다. 네. S에너지를 1,380원에 20% 들고 계시다고요. S에너지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매도를 해야 될지 아니면 계속 가지고 가야 되는지 물타기에서 이 가격이 된 거거든요. 이렇게 적으셨어요. 그럼 오늘 파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아니요, 저는 계속 가지고 가라고 그래요? 말씀을 드리고 예. 싶습니다. 이유는요? 네, S에너지 같은 경우에 태양광 업체인데요. 지금 예. 태양광 업체 하면은 뭐 한국 실리콘발로 인해서 뭐 오송 LST 같은 경우에 뭐 연일 하한가를 가격하고 OCI 같은 경우에도 뭐 이제 연일 뭐 신저가를 갱신하고 있는데 이런 리포트가 한번 나왔었습니다. 태양광 업체 중에서도 실적을 내고 있고 실적이 가셔되고 있고 좀 좋은 업황과 관계없이 좀 이렇게 실적이 좀 가셔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S에너지인데요. 예. 참 시가총액 1,000억 정도 되는 작은 기업인데 하고 있는 사업을 보면 기존의 태양광이 안 좋았던 것은 제일 첫 번째 태양광의 원료가 되는 폴리실리콘이었죠. 폴리실리콘 자체 업황 자체가 너무 좋지 않으면서 이제 그동안 이제 투자를 많이 해서 대형 업체들이 계속 진행을 했던 수직 계열화, 즉 폴리실리콘을 원료로 해서 인것을 만들고 웨이퍼로 해서 태양광 모듈을 개발하는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안 좋았었는데 S에너지 같은 경우는 태양광 모듈과 그리고 태양광 발전소에 좀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주 자체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오늘 급등했던 이유는 파키스탄에 지금 태양광 발전소 건립 때문에 좀 올라갔는데 그런 부분들은 이건 실체가 없는 것이야. 뭐 기존의 뭐 자원개발주라든지 이런 것처럼 뭐 실체가 없는 것이 아니라 실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오늘 잠깐 장이 밀리면서 같이 밀리고는 있지만 충분히 뭐 거래량도 나오고 오후장 본다면 꼭 오늘뿐이 아니더라도 태양광 업체가 이렇게 안 좋은 상황에서도 버티고 있는 업체들은 앞으로도 꾸준히 좀 상승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또 이렇게 방막형 태양전들이 좀 개발이 되면서 모듈 산업이 좀 강화가 돼야 되고 각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S에너지는 향후 앞으로도 좀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목표가는 한 12,000원 정도까지 충분히 들고 가실 수 있겠고 손절가는 한 9,000원대 초반까지 내려온다면 종가 기준으로 9,000원대 초반이 온다면 손절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S에너지 굉장히 긍정적인 답변이 나왔습니다. 추가 매수해서 오늘 거래되는 가격대가 매수가시잖아요. 12,000원까지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오. 네. 예. 파트론을 19,000원에 30% 매수하셨는데요. 전망과 목표 손절가 함께 궁금하다 하시네요. 네. 파트로는 대표적으로 휴대폰 안테나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는 이 실적이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쪽에 납부하는 제품들이 상당히 많죠. 네. 근데 카메라 모듈 쪽 신제품들도 상당히 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실적 개선이 그렇게 크게 된 것은 카메라 모듈 쪽이 좀 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최근에 들어서 카메라 모듈 쪽 굉장히 사업부들, 그러니까 기업들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런 것들은 휴대폰만 지금 쓰이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모르게 차량 후방 감지 시스템에 있을 때 카메라가 거기도 들어가기도 하고요. 물론 약간은 납품처마다 틀리기는 하지만 CCTV의 카메라 모듈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성장세가 높기 때문에 이 카메라 모듈이 주목을 받았고 실제적으로 파트론이 작년 대비해서 올해부터 실적이 급격하게 증가한 시기가 언제냐면 바로 3분기부터입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그 시기부터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이 신제품이 매출이 나오게 됐을 때 그 사이클링이 어느 정도 되냐면 한 6개월 정도 일단은 어느 정도 가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제 3개월 지났지만 그런 부분들로만 봤을 때 우리가 왜냐하면 미래 실적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사이클링 과거 기준으로만 보는 거기 때문에 파트론의 추세는 물론 일시적으로 이렇게 오늘같이 코스닥 시장이 급락하면서 급락할 수는 있겠지만 네. 계속해서 추세적으로는 그렇게 크게 무너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추세만 봐서 역시나 목표 주가는 제가 21,000원 선 정도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오늘 급락이 나온 부분의 꼬리 부분의 절반 부분입니다. 17,800원 선 제시를 해드릴 테니까 이 부분 역시나 지키시면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파트론 목표가 21,000원, 손절가 17,800원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문자 굉장히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네. 시간이 안 돼서 오늘 다 못 드리는 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내일 보내주시면 저희가 다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제는 지난주 종목 상담해드렸던 거 다시 AS 해드려야겠죠. 일주 후에 시작합니다.
예, 지난주에 황기섭 팀장님께서 전화를 통해서 상담해 주셨던 종목부터 확인을 하겠습니다. 네. 예, STX 조선해양이었는데요. 오늘장 조선주들의 흐름이 굉장히 좋기는 한데 이분께서 사신 가격대가 18,800원입니다. 절반 가까이 더 많이 손해를 보고 계신 분이었는데 30% 비중이 있으셨고요. 너무 많이 빠져서 1년 정도는 더 들고 갈 수 있다 이런 의견이셨는데 지금 전화 연결은 안 되지만 네. 황기섭 팀장님의 의견이 변함이 있는 건지 좀 듣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지금 매도는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어요. 예, 오늘의 반등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 매도하는 것도 솔직히 뭐 시청자님께서 매수하신 가격대를 생각해 보면 의미가 없는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또한 뭐 업황 자체는 뭐 일주일 사이에 뭐가 변하지도 않았고요. 또 오히려 또 회사 개인적으로는 좀 더 안 좋은 소식이 나왔죠. 기존에 있던 벌크선에 대한 계약이 해지가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들 생각해 본다면 뭐 지금 당장 털어내는 것이 맞고 좀 그럴 수도 있지만 시청자님께서 저번에 말씀하셨듯이 뭐 1년 정도 여유 기간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들고 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의견 자체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지금 순환 매장세가 계속되고 그 조선주에 뭐 급반등이 오기 시작을 한다면 납폭과대주에 대한 반등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0,000원 선까지 좀 급하게 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30% 정도 남긴 했는데 대형주 장세가 이렇게 연말까지 지속이 되면 10,000원 근처가 가지 않더라도 9,000원 정도까지는 좀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다만 이번 이 전략에 대해서는 약간 좀 변경이 있는데요. 그때까지 무작정 기다리지 마시고요. 그 당시에는 지금 코스피 상황이 좋지 않았지만 지금 코스피 상황이 약간 좀 좋아지고 있고 대형주 양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납폭 과대주에 대한 반등이 나오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전략은 좀 바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트레이딩이 가능하시다고 하신다면 지금 방송을 보고 계셨으면 좋겠는데 트레이딩이 가능하다고 하신다면 코스피 지수가 1970선에 도달을 했을 때 STS 조선해양이 8,000원까지 도달을 한다. 하지만 그 상황에서 코스피 시장 자체가 또 박스권 하단으로 1900 초반으로 좀 밀린다. 그런다 싶으면 SS조선도 같이 매도를 하십시오. 같이 매도를 했다가 다시 한번 대형주 장세가 박스권 상단으로 진입을 할 때 조선주의 반등이 나온다. 그럼 그때 당시에서 이 종목에서 밑에서 다시 한번 잡으시고 위에서 박스권 상단에서 SS조선이 또 한번 또 반등이 나오기 시작을 한다. 그러면 또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하시는 그런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면 좀 더 좀 XT 하시는 관점이 좀 더 빨라지잖아요. 시기가 좀 빨라지고 손해를 좀 더 좀 줄일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다소 복잡하고 번거로운 작업일 수가 있겠는데요. 네. 그래도 손실폭을 좀 줄여야겠잖아요. 주가가 올라갔을 때 일단 팔고 낮아졌을 때 다시 사는 그런 전략으로 한번 가져가 보시기 바랍니다. 꼭 다시 VOD를 통해서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전 이성규 팀장의 지난 AS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한국가스공사였습니다. 매수가 79,000원에 비중 15%. 이성규 팀장님 의견은 목표가 85,000원, 손절가 73,000원으로 대응해보자 말씀을 하셨는데요. 다행히도 주가는 오르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네, 한 주 동안 잘 반갑습니다. 지내셨죠? 예, 고맙습니다. 예. 네, 주가가 오늘 1.4% 조정받고 있긴 하지만 서서히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다뤘네요. 네, 제가 그러네요. 8만 원 얼마 제가 조금 하면은 또 매도 좀 할까 생각하게 또 내리고. 예. 네, 전략 수정이 있는지 한번 더 들어볼게요. 예. 네, 이성규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그래도 지난주보다 올라서 다행이네요. 그러니까요. 네. 예, 그렇죠. 네. 예. 한국가스공사 제가 지난번에 그 코멘트를 드릴 때 이게 장이 안 좋을 때 같이 장이 안 좋을 때 오히려 올라가는 현상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 제가 지난주에 지금 말씀을 드렸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원래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방어주다 보니까 이제 그런 성격들이 있거든요. 예. 근데 장이 좋아지면 당연히 반대로 어떻게 되냐면 오늘 같은 거 보면 화학, 철강 이런 주들이 갑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못 갔었던 기업들이 갈 때는 상대적으로 이 방어주들에게서 매수 여력이 떨어지는 경향들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떨어지는 거는 사실상 뭐 펀더멘탈이나 그런 문제점이라는 게 아니고 그런 쪽으로 자금이 몰리게 되니까 이쪽의 매수세가 약한 것뿐이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그게 크게 우려하실 사항은 없고요. 다만 지난주에 말씀은 안 드렸지만 이게 자원을 많이 개발하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자원 개발을 많이 하면 할수록 자원이 많아지게 되니까 판매 단가가 당연히 떨어지게 되겠죠. 예. 판매 단가가 떨어진다는 것은 매출 탄력이 기존에 팔았던 것보다 더 많이 팔아야지만 그 정도의 매출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인데 전 세계 정책이 어떠냐면 많이 캐고 적게 쓰자입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 있었던 성장률만큼은 사실상 가스공사가 크게 갈 수는 없어요. 그런 구조로 봤을 때는. 그래서 제가 단기적인 목표치를 85,000원 선으로 제시를 해드린 거고요. 예. 실적 부분들은 어차피 따라갈 것이기 때문에 기존 전략을 그대로 좀 유지하는 방향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손절가는 어찌됐건 지금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맞아서 손절가를 조금 올리면서 네. 75,000원 선으로 손절가를 좀 이렇게 상향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예. 한국가스공사 목표가 85,000원, 손절가 75,000원 라인 꼭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수입 보실 수 있을 예. 것 같아요. 네.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예, 자 이렇게 해서 AS 다 했고요. 이제는 오늘 주요 뉴스 듣는 시간 가져야겠죠. 먼저 함께해 주신 두 분의 전문가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플래네이 투자연구소의 황기섭 팀장님, 우진 투자컨설팅의 이성규 팀장 이렇게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어서 오늘의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우리나라의 3분기 GDP 성장률이 0.1%에 그치며 금융위기 수준으로 악화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2012년 3분기 국민소득 잠정 집계에 따르면 3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0.1%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는 한은이 지난 10월 내놨던 속보치 0.2%에서 반토막 난 수준이며 금융위기가 한창인 2009년 1분기와 같은 수치입니다. GDP 성장률은 올해 1분기에 0.9%였으나 2분기 0.3%로 떨어졌으며 3분기에 추가로 하락했습니다. 지난해 3분기에 비해서도 1.5% 성장에 그쳐 2009년 3분기 이후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경제 성장률은 한은이 전망한 연 2.4% 달성이 불가능할 전망입니다. 3분기 국내 총생산은 업종별로는 제조업 성장률이 전기 대비 마이너스 0.4%로 부진했으며 건설업은 2.8% 성장해 1년 만에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섰습니다. 유럽연합이 LG전자와 삼성 SDI 등 6개 전자업체가 브라운관 가격을 담합한 사실을 적발했다며 과징금 14억 7천 유로, 우리 돈으로 약 2조 800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업체별로는 네덜란드에 본부를 둔 필립스가 가장 많은 약 4,400억 원으로 과징금 규모가 가장 컸습니다. 이어 LG전자가 4,2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으며 삼성 SDI는 2,100억 원 규모였습니다. 이외에 파나소닉, 도시바 등도 이번 제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에 대해 LG전자는 법적 검토 결과 과징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며 행정소송 등 사법 절차를 밟겠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 S&P가 현지 시간으로 5일 그리스의 국가신용등급을 종전의 정크 수준 등급인 트리플 C에서 선택적 디폴트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선택적 디폴트는 일부 채무에 대해 정해진 기일 내에 정상적으로 상환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번 조치는 그리스 정부가 채무 재조정 계획에 따라 자국 국채를 대폭 할인된 가격에 되사는 바이백 작업을 착수한 직후 나왔습니다. S&P는 오는 17일쯤 바이백 조치가 완료되면 그리스의 등급은 트리플 C로 다시 올라갈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외국 거주 국민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선거에 참여하는 재외국민 대선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지난 4.11 총선에 이어 대선에는 처음 적용된 재외국민 투표는 현지 시간으로 5일 오전 4시 뉴질랜드 오클랜드 소재 한국 대사관을 시작으로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를 거쳐 미주 순으로 시차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이번 재외국민 투표는 세계 110개국 현지 공관 등에 설치된 투표소 164곳에서 시행되며 선거인 수에 따라 지역별로 4일에서 6일간 투표소를 운영합니다. 이번 재외국민 투표에 등록한 유권자는 추정 선거권자 223만 명의 약 10%에 해당하는 22만 명으로 지난 4.11 총선에 비해 약 80% 증가했습니다. 4.11 총선 당시 투표율은 45.7%로 전체 선거권자의 2.5%를 차지했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네, 종목 퀵 서비스는 무료 문자와 전화를 통해서 상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코스피가 오르고 있기는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대응하기가 쉽지 않은 장인 것 같습니다. 낙폭과대 대형주 들고 계신 개인 투자자분들은 역시나 손해가 클 거고요. 오늘 게임주 엔터주 급락 나오는데요. 부안해노동하지 마시고요. 좀 힘들겠지만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대응 전략 잘 짜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올게요. 종목 퀵 서비스. 퀵 서비스.